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사정관 한 명에 188명의 서류평가를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입시에서 그 수시의 주류죠. 주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작년에 입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두가 뭐였냐면 다양성이었죠. 어떻게 회귀를 하든 일제고사만으로 학생들을 뽑냐, 공부 잘하는 애가 똑똑한 거냐, 공부 잘하는 애가 나중에 잘 사는 거냐, 요런 식의 논리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사건이 하나 터진 이후로 느닷없이 태세 전환을 한 이후로 이 대학 입시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됐냐, 바로 공정성, 투명성, 요런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됐죠. 야, 이제 두리뭉실한 기준으로 학생 뽑는 건 뒤져, 다 바꿔. 정확하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뭐 이런 식의 문제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생전 그러지 않더니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교육청이랑 교육부랑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야, 작년에 대학교의 실태조사 같은 걸 좀 했나 봅니다. 6월 말에 발표를 좀 했는데 여기 뭐가 나오느냐. 자, 전국 대학교에서 일반고 비율이 몇 프로인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사정관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냐, 야, 대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도대체 시급은 얼마쯤 받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뭐 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요거 이제 사정관 얘기 정도가 좀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가볍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뉴스 좀 짚어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2021학년도 공시 결과입니다. 원래 이런 거 잘 발표 안 합니다.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발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육부랑 대기업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좀 했죠. 우리 뭐 대학 알림이라든가 학교 알림이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나오는데, 뉴스에 나왔으니까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정관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입시하고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21학년도 작년입니다. 입학사정관이죠.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했을 때 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요런 일을 하시는 분이겠지요. 대입 사정관이 총 9,129명이라고 합니다. 한 200개 가까이 되는 학교를 조사했고, 전임이 1,198명이고 13.1%입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87%가 비정규직이란 얘기죠. 학교 직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198명의 전임 중에서 정규직이 816명, 이렇게 68.1%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게 막 그 정규직이냐 아니냐, 전임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크게 생각해가 크고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나름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차치하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서류평가 참여에 8,282명, 이 중에 빠지는 부분 전형을 설계한다든가 기획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겠죠. 실제로 요즘에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 설명 이런 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있는 경우보다는 지방에 있는 군소도시 또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전화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관계자분들도 우리 학교 애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 학교에 좀 문의를 하셔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 학교의 장점을 좀 홍보를 해줘라 라는 요구를 좀 하셔도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가 8,282명이 142만 1,561건을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평균치로 나누어 주면 전체는 171건 정도가 되고, 국공립대가 좀 적어요. 130건 정도 되고, 사립대가 그래도 좀 좋은 학교들 인기가 많죠. 188건이 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입시 원서를 내는 게 보통 9월 정도에 내서 9월 중순 정도에 마감을 하고, 수능이 보통 11월 중순경에 친다고 하면 맥스로 잡았을 때 2달입니다. 2달. 근데 2달을 꽉꽉 채워서 쓸 수가 없겠죠. 대충 한 4, 50일 정도라고 하면 한 사람이 200개 가까이 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판단하고 피드백하고 평가를 해서 합불 여부나 점수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또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해서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들도 최소한 3명 이상의 중복 체크를 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들 하시죠. 최소 3명이 본다고 치면 한 사람이 188건 정도를 본다. 빡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학교들이 이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학생 몇 스펙이 괜찮은지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시간적으로 불리한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그래도 내신이라는 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 있는 통계가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학과에 대한 통계를 좀 냈습니다. 계약학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걸 아시죠? 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있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컨셉이 아닙니다. 근데 계약학과가 전체적으로는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234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좀 줄었죠. 242로 이제 좀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요 포인트죠. 채용 조건형은 53개 학과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시사하는 바죠. 그러니까 뭐냐? 채용 조건형이라는 뭐냐면 회사랑 또는 군대나 뭐 이렇게 뭐 관공서나 이런 데랑 협약을 좀 맺어서 특정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자격, 회사나 이 공기업 같은 데나 특히나 군대, 육군, 공군, 해군, 뭐 육본이나 국방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획득하기만 하면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용 조건형이라고 써여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취업 보장형 학과다. 그 학과에 가면 내가 특별한 삑사리가 나지 않으면 또는 그 과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낙제를 하지 않는다면 취업 자체가 보장되는 그런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학교는 못 살리더라도 학과는 살릴 수 있는 약간의 이런 학교 입장에서는 약간 일타 쌍피 같은 느낌이 있고 학생들도 당연히 학교 이름만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보다는 취업에 잘 되는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2,537명으로 전체 학생 수도 약 30%가 증가했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새로 생긴 연대나 고대의 반도체 관련 학과 같은 경우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신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감소했다고 그래요. 재교육형 뭐냐면 우리가 계약학과라고 하면 당연히 고3 수험생들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스펙을 위해서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에서 쉽게 말하면 만학도 전형 비슷하게 학교에 다시 와서 제대로 된 기술 교육을 받는 그런 코스가 좀 있는데 그런 계약학과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강좌, 이건 하나만 하는 얘기죠. 34만 399개가 생겼는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 제가 수치가 재미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년에 12,100개, 그러니까 2010년도죠. 2010년도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학기도 쉬고 막 그랬습니다만, 원격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뭔가 준비를 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2710.9% 증가. 그러니까 학교 못 가고 줌 수업하고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걸 했죠. 27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치지만 수치 자체가 퍼센트가 막 2000% 이런 건 조금 특이해 보여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료입니다. 자, 여긴 뭐가 나와 있냐면 올 상반기 2021학기 강의료 평균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 공고를 뜰 때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뜨겠죠. 그런데 평균이 67,000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66,100원 대비 900원 정도 상승했다고 치는데 요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또 국공립대랑 사립대를 좀 나눠놨습니다. 자, 보면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가 88,200원입니다. 자, 전년 대비 1,600원 정도 올랐는데 사립대가 56,400원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500원 올랐다고 합니다. 아, 500원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사립대가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국공립대의 강의료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사립대가 조금 더 짜구나.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요 수치가 나왔겠죠.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가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대학교는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 평균적으로는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렇게 생정은 발표를 안 하다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발표나 보도 자료는 아닙니다. 근데 생전 안 하던 거를 이번에 조금 더 약간 TM하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조사해서 알려줬다 라고 좀 생생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만한 두 가지 정도를 긁어와서 좀 보여드렸으니 참고하시고 가볍게 보는 영상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